4나원 유전, 3. 사람의 유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중에서도 이거 또는 저거로 구분되는 형질을 말을 합니다. 특히 이것이 유전적 구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표현이 되었다라고 해서 표현형, 그리고 이를 결정해주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혈액형은 A, B, O, AB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만 유전자형은 A형을 결정하는 AA, AO, B형을 결정하는 건 BB, BO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됩니다. 동형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전적 구성이 동일한 것, 대문자 AA, 소문자 AA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고요.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소문자가 다른 것. 그래서 영어로는 동형은 호모, 이형은 헤테로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용어로는 동형은 순종, 이형은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 잡종에서, 즉 이형접합에서 표현이 되는 걸 우성, 표현이 되지 못하는 걸 열성이라고 하고, 대문자 A, 소문자 A가 쓰였다면 우리는 대문자를 우성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의 경우에서는 A, B, O 혈액형에서 A, O 두 개를 가졌는데 A가 표현이 되었죠. A가 우성이 되겠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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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에서 B, O도 B형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B형이 우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O형의 경우에서는 열성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 B형은 두 개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둘 다 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려운 편인데요. 이유는 바로 한 세대가 길고 한 번에 낳는 자손수가 적어서 신뢰도가 낮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교배가 어렵고요.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아서 결과 분석이 어렵습니다. 특히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현 원인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것을 딛고서라도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 연구를 조사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계도 조사인데요. 할머니, 아버지, 나로부터 어떻게 세대 간의 유전 형질이 전달이 되어져 왔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도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 형질의 우열 관계, 유전 방식, 유전자의 분포, 유전자의 전달 경로, 앞으로 태어날 자손 등을 예측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수능에서 고배점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이니까 잘 분석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2가지 특징만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남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남자는 네모로 암묵적으로 표시를 하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이러한 것을 오른쪽 하단에 보통 네모와 동그라미가 어떤 것을 지칭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남과 여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여기에서 우열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가계도로 분석할 때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열 관계를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표현형이 같은 부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을 열성이라고 하고요. 부모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표현형이 같은 부모와 표현형이 다른 자녀를 찾아내시면 우열 관계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쌍둥이 연구인데요. 쌍둥이는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죠. 일란성의 경우에서는 원래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었었는데 분열하는 과정에서 2개로 발생이 이렇게 된 경우이고요. 이란성의 경우에서는 우연히 2개의 난자가 나왔는데 2개의 정자가 각각 만나게 되면서 2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동시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형제자매와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죠. 유전적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분석을 하는 것은 유전적 구성은 같은데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둘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란성의 경우에서는 둘의 표현형은 환경과 유전 둘 다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조사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집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집단 조사를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유전형들의 빈도나 특징, 분포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염색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핵형 분석을 하고 염색체 수, 크기, 모양을 분석해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유전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은 의학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사람의 유전 현상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유전 현상은 기본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있는데요. 법칙의 이름 자체가 출제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기본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표현이 되는 것을 우성,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관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러한 경우는 ABO식 혈액형처럼 등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가 되는 사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의 법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냈었을 때 사람은 2N은 46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절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다시 합쳐지게 되면서 정자, 난자가 합쳐지게 되면서 다시 2N의 자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죠. 이 경우에서는 2N에서 N으로 숫자가 감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식세포가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2N이라고 해서 아빠에게서 한 세트, 엄마에게서 한 세트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각각의 한 개씩만 내려오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요.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총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독립이라고 하고요. 연관이라는 용어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저번 프린트에서 살펴보았었죠. 같은 염색체 위에 다른 위치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경우에는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현상을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유전현상은 대립유전자 수,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아빠에게서 한 세트, 엄마에게서 한 세트를 받았기 때문에 총 두 자리가 있는데 이 두 자리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딱 요만큼만 사용이 돼요. 우리는 그걸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하고요.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서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러한 여러 자리에 있었던 염색체들이 하나의 형질의 키, 피부색, 털색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나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서는 다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한 쌍이 관여하면 단일, 여러 쌍이 관여하면 다인자가 됩니다. 단일인자의 경우에서는 여기 두 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을 복대립, 한 쌍만 관여하는 걸 단대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립 유전자 한 쌍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단대립,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 ABO식 같은 것을 우리는 복대립이라고 합니다. 특히 복대립의 경우에서는 우열관계가 분명한 경우도 있고요.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등수를 매겨라라고 했었죠. 가장 먼저 우성인 걸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이라고 하고요. 등호가 있는 경우에서는 1등과 2등이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쪽에 등호가 있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1, 2등을 주시고요. 절대 4등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헷갈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대립유전자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사람은 2N은 46인데 44개의 상염색체와 X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 다른 걸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염색체는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염색체의 경우에서는 여자는 X를 2개, 남자는 XY를 가졌기 때문에요. X에서 뭔가 이상함이 드러나게 되게 된다면 남자는 바로 표현되지만 여자는 보인자, 즉 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유전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염색체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요. 이 X염색체에 의한 것을 우리는 주로 반성유전, 성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반성유전이라고 불러요. 반성유전의 예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죠. 정록생명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정록생명은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혈우병의 경우에서는 피가 굳지 않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혈우병의 경우에서는 여자들은 피가 굳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치사를 해서요. 남자들만 혈우병 환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상염색체 유전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한 유전을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불러져 있고요. 이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 즉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세 가지 이상이 관여하고 있으면 복대립이라고 불러요. 복대립은 집단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이고요.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등호의 관계가 있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보면 등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ABO식 혈액형에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모두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이 두 가지 AO, BO와 ABOO의 자녀가 나오거나 또는 얘가 부모가 되는 경우 ABOO, AOBO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혈액형이 모두 다른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져 있고요. 부모의 혈액형은 서로 다르고 자녀에서 세 가지 이상의 종류의 혈액형이 나오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AO, BO가 만나면 총 네 가지의 혈액형 AB, AO 또는 BO 사실 상관없거든요. AO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AB, AO가 만나면 A형이 두 개, AB, B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의 혈액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요것이 안 나오고 요거로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가계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외워달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서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라고 했었었고요. 이때 여러 쌍이란 2쌍 이상을 말을 해요. 그래서 자리에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염색체가 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형질을 모두 다 결정을 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인자와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일 인자의 경우에서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표현형이 불연속적인 변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다인자의 경우에서는 연속적인 변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 정도에 따라서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살펴볼 것은 표현형이 좌우 대칭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실제 값을 한 거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아닌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좌우 대칭인 것만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환경의 영향도 실제로는 많이 받는데 문제 풀 때는 환경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푸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요 오른쪽에다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두 가지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세 가지는 1대2대1, 네 가지는 1대1대1대1 또는 1대3대3대1 이것처럼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요. 대칭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1, 6, 15, 20, 15, 6, 1 1, 6, 15, 20, 15, 6, 1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좌우 대칭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살펴보았고 우리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가 차이가 나요. 이유는 여자는 X염색체를 2개를 가지지만 남자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발현 비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처럼 성에 따라서 유전 현상이 달라진다라는 걸 반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X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남자의 경우에서는 X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아버지는 X염색체를 딸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에서는 Y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받겠죠. 여성의 X염색체는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는 거라서 상염색체하고 그닥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서는 특이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보인자라고 해서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성의 표현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주로 대부분의 열성이 이제 유전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정상의 표현형을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열성 반성 유전의 예로 대표적인 두 가지 외워두라고 했었는데요. 정록생맹,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생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시로는 혈우병이 있었습니다. 정록생맹부터 살펴보게 되면 정록생맹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고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록생맹은 X염색체 열성이다라고 하는 걸 외워주어야 되겠고 남자에게서 발현 빈도가 더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혈우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립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고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래서 등호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여자는 드러나지 않는 보인자라고 했었고요. 혈우병의 경우에서는 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풀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만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 유전일 때 표현형의 반대인 부녀 또는 모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키워드는 반성 유전에 한해서 내용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자의 표현형은 우성,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현형의 반대인 부녀 또는 모자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표현형이 반대인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아빠가 아파요. 그런데 딸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쪽에서는 X염색체 정상이 질병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자가 나타내는 이 표현형이 정상이 이형접합인 정상이 우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여자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럼 아들에게 어떤 염색체를 줬냐면 X염색체를 주었겠죠. 그런데 왜 아들은 정상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질병을 나타내는 이 녹색깔 유전자가
우성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열성 유전자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의 이 표현형이 얘보다 우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 접합이고요. 여자는 여기에서 질병이 이번에는 우성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보면요. 여자의 표현형, 여자는 이형 접합이고요. 이 여자의 표현형이 우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줬을 때 정상,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질병 유전자를 받았는데도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형 접합이고요. 이때 여자의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질병이 우성이고요. 여기서는 질병이 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반성 유전일 때 표현형의 반대인 부녀 또는 모자를 찾아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